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뭐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양시장 모두 뭐 강보합 정도의 플러스로 마감해줬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CPI 발표가 나는데 뭐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뭐 증시가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시 내에서는 물가에 대한 반응도가 많이 낮아진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뭐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적인 어떤 불안정성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종목 전략, 업종 전략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뭐 나스닥이 약간 빠지긴 했지만 다우라든지 S&P는 그래도 거의 보합에 마감하면서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한국 증시도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오늘 출발이 조금 불안했죠. 하지만 저가 수급도 상당히 들어왔고 또 이제 2차 전지의 덩치 큰 형님들인 또 LG엔솔이나 삼성 SL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 또 상승을 해주면서 2차 전지 붕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필승의 전략은요, 로봇주들하고 로봇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들게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어쨌든 앞으로 10년의 메가 성장은 로봇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멘텀으로는 삼성의 로봇 출시가 상당히 주목도를 높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대기업이 대량의 물량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2차 전지 테마가 10년 전엔 테마였어요. 에코프로도 그땐 테마주로서 움직였고, 예, 정말 뭐랄까요? 야, 이게 뭐 지금 이런 매출을 낼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사실 생각을 못 하죠. 예, 그 정도로 이제 흐름이었는데 대기업들, 특히나 이제 LG, 뭐 삼성 SI, SK 뭐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거기에 따른 소재들과 바인딩 계약을 맺고 거의 혈맹 수준의 그런 이제 장기 계약들을 수주 계약들을 맺으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밸류체인이 형성된 거였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전방 산업은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발달해 가지고 또 ESS 같은 또 시장도 많이 성장해야지 당연히 아랫단에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도 크겠지만 결국 이제 그 큰 기업들이죠. 큰 기업들이 결국 행동에 나서고 자금을 집행하고 하는 게 일단 이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봇도 역시나 이제 삼성의 대량의 어떤 양산들이 벌어지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올해 초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죠. 부회장이 앞으로 삼성전자는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삼성그룹은 그동안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10년 그리고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나갔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랬으면서 또 스마트폰도 그랬고 또 바이오도 그렇게 하고 있죠.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로봇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정보와 또 이제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만큼의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그룹의 어떤 행보들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 상승했습니다. 2561포인트고요. 거래대금이 11조니까 이제 적지 않게 코스피도 거래대금이 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0.4% 상승, 비슷하게 상승했죠. 거의 이제 900포인트 가까이 왔고 거래대금이 16조 정도 터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200여 종목 많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기 거래대금을 제가 매일마다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일단은 하락할 때는 움츠러들죠, 사람들이. 예, 이제 물리게 되고, 그냥 안 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쭉 이렇게 지금 분봉입니다. 쭉 빠졌잖아요. 2차전지 막 폭락하면서 갑자기 오전부터. 근데 이제 이게 또 저가 수급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발생했어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이평선을 깨지 않는 패턴은 조정이지만 이평선을 깨버리고 이제 막 내려오면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을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파는 쪽도 있었지만 사는 쪽도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예. 우리 거래 대금은 당연히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당연히 같이 나와야지 발생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큰 매물들을 또 다른 측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받아내고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양봉 전환시킨 게 굉장히 좀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플러스로 지수 자체도 플러스로 마감시켜주고 결국은 2차전지 업종 지수죠. 지금 요 2차전지 업종 지수도 밑꼬리에다가 쭉 위로 올려 세우는 형태를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 내 어떤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이제 뚜렷하게 고점의 어떤 패턴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업종 전체적인 어떤 지수 차원의 흐름은 붕괴나 이제 끝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어떤 또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로서 추세 또 상승으로서 바라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전개 그대로 된 것 같고요. 코스피도 오늘 보시면 양봉 전환 바로 올려 세우고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은 일단은 뭐 과열을 이렇게 시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 과열을 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보통 버블이라고 부르죠. 버블은 뻥 하면 터져버리죠. 뻥 하고 터져버리죠. 예, 그 후폭풍은 굉장히 거세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시켜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건전한 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 안 좋게 바라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버블이 발생하지 않게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라서 더욱더 견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 부근의 어떤 매물들을 팔고 싶은 매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소화하면서 결국 거래대금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시장의 상승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냥 보합권 등락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대만이 오늘 0.8%로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 나스닥이 0.8% 빠졌고 S&P 다우는 그냥 보합 정도 마무리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2차전지 업종 보여드렸는데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6% 업종 지수가 1.6% 상승했고요. 또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평선 뚫고 올라가서 오늘도 1%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좀 쉬었죠. 0.8%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철강금속은 요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매물입니다. 그거 제하고는 큰 변동은 없었던 수급이었던 것 같고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조금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좀 골고루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꽤나 좀 들어왔습니다. 53조니까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고객 예수금을 볼 수 있고요. 신용융자잔고는 19조 4천억으로 최근에 다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 약간의 그 흥분된 어떤 자금들이죠. 개인성 자금들이 대중적인 자금들이
증시로 좀 들어오면서 과열간의 종목들을 사들이는데 그런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구도, 흐름들은 안정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시총 상위주를 한번 보죠. 오늘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한 1.7% 정도 빠졌지만 크게 빠진 건 아니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41선에서 어제 저항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바로 달리는 흐름, 또 추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이제 2차전지 덩치 큰 기업들이 LG엔솔, 또 이제 LG화학, 그리고 삼성SI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강했던 업종으로 치면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상승, 셀트론은 이제 0.5% 상승 정도였지만 코스닥 보시면 셀트론 헬스케어 2.3% 상승, 또 셀트론 제약은 이제 크진 않았네요. 어쨌든 오늘 케어젠도 5% 상승으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신규주 중에서 보로노이가 신고가를 냈어요. 바이오 업종에서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케어젠도 그렇고, 이렇게 보로노이도 그렇고. 그래서 바이오 쪽의 이제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덩치 큰 기업 중에서 SK 바이오팜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장기 평선을 상장 이래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거래량도 이제 올려 세웠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추세 전환을 확실히 논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기업은 정말 이제 신고가에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흐름들, 루트론도 마찬가지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바이오 업종의 어떤 변화들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기업도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 위로 올려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큰 기업, 4조 원이 넘는 요 제약 바이오 기업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저점을 깨죠. 근데 여기서는 저점을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죠. 예. 이게 무슨 이제 해석을 하자면 유입되는 수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붙은 거죠. 근데 이제 거래량은 늘리진 않았지만 이거는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하는 패턴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높인다는 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SK 바이오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평선을 이번에 뚫어낸 게 그 전조 현상들이 다 있어요. 보시면 지지받던 라인이 저항을 받았고 저점을 다시 깨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아직은 이런 종목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고,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변화를 보였죠. 장기 평선이 끌어올렸어? 근데 저항을 받긴 하지만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으로 올려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장기 평선까지 뚫어올리는 대량의 메이저 수급이 유입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은 바닥을 지나는, 또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 중에서 이탈된 수급들이 이런 바이오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었지만 TMC 같은 또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 신고가 흐름 내는 모습들은 나타났고요. 또 파커 시스템즈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신규 상장주에서 저스템도 신고가 내자가 오늘도 재차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HPSP는 이제 무상증자 소식을 냈는데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로 돌파 이후 이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ISC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탑픽으로 꼽아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데요. 정배열 우상향의 기조 속에서 계속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저점을 계속 높이는 게 계속 유입되는 수급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뭐 EUV 관련된 기업들, FST라든지 SNS텍 이런 기업들은 뭐 계속 좋은 탑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 저가 수급들이 들어오는 패턴들을 보여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죽지 않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로봇주를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로봇주는 이제 테마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우리가 10년의 성장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섹터군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가 조금 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삼성이 인수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건데, 가격적인 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뭐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또 좋은 어떤 가격적인 기회를 주면 뭐 그때 또 우리가 매수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거고, 뭐 항상 이제 탑픽을 과거에도 이제 꼽아드렸지만 작년에도 SPG랑 레인보우를 꼽아드렸습니다. SPG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했죠. 예, 두 배 이렇게 올라오고, 2배 올라오고 나서 대략 한 20%, 25% 정도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시세가 끝났다, 이런 논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거든요. 더 가치가 올라가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약간 과거보단 떨어졌지만, 이런 게 조정을 원만하게 받고 건전하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뭐 다른 뭐 바닥권에 있는 다른 로봇주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조정을 받게 되면 가장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 내에서도 가장 탑픽권의 종목군들이 뭔가, 그런 것들은 사실 장기 투자의 어떤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약간 주변머리의 어떤 로봇주들은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T 로보틱스가 또 뭐 공정 자동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냈습니다. 오늘 뭐 RS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뭐 아진엑스텍이라든지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강세를 띄었는데요. 로봇주들은 이제 순환성으로 계속 돌리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도 이제 나타날 거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뭐 상장하게 되면 뭐 대장주로 올라설 겁니다. 뭐 그만큼 해외 수출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 뭐 글로벌 탑 클래스의 이제 협동 로봇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들, 과거에는 뭐 산업용 로봇이 가장 뭐 우위에 있었고 두각을 나타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서비스 로봇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미 이제 서빙 로봇이나 또 카페 렌더에서 협동 로봇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또 가격적으로도 낮춰지고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지는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시대 정신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 리포팅 중에서 조금 체크해드리고 싶은 내용, 뭐 길진 않습니다. 요약된 거 간단하게 체크해드릴 텐데요. 로봇이 2020년대를 상징하는 주식이 될 이유라고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아주 타당하고 이제 이해 가능하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로봇은 2020년대를 상징하는 주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2년 초부터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첫 번째 그 이유로는요, 지금 뭐 탈세계화죠. 네, 세계화에 반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효율성의 시대로 회귀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 노력이 향하는 투자 대상이 로봇이기 때문이다. 탈세계화는 결국은 비효율성이거든요. 근데 그 비효율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래도 인류가 노력하는 방향은
로봇, 자동화. 예, 결국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망 붕괴, 또 이제 공급망의 어떤 블록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또 임금의 상승 부분도 굉장히 크고, 특히나 선진국들은 뭐 임금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선진국들이 로봇 시장이 더 발달하고 더 빠르게 침투할 여지가 높은데요. 이제 임금 부분, 인건비 부분이 극도로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효율적인 어떤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탈세계 환경에서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로봇과 같은 기술 혁신에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되죠. 아니면 중국에서 벗어나서 인도나 동남아로 공급망을 이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진국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자동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미국으로의 한국의 로봇 수출이 굉장히,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쇼링이 하죠. 예, 미국으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공장,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동화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탈세계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이전을 상징하는 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로봇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이죠. 이제 IRA 이제 법안 자체는 결국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산업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죠. 미국 내 공급망 구축입니다, 결국. 근데 이제 그 공급망 구축, 생산 시설을 이제 자동화 설비로 갖춰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이런 로봇 설비가 필수적으로 투입되고, 그게 아마도 이렇게 로봇에 대한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RA 법안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봇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중으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건 굉장히 조금 구체화된, 그동안은 뭐 규제 혁파, 규제 혁신, 뭐 이런 제도 정비에서 이제 좀 포커싱이 되고, 뭔가 좀 뭐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모았잖아요. 전문가 집단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협의해보자. 뭐가 필요하냐, 의견 수렴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실행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 전략을 이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AI라는, 또 챗GPT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해지는 산업이 되고 또 각광받으면서 로봇에서 조금 부족했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을 더하는 결합된 형태, 이제 정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어떤 로봇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첨단 로봇에 대한 정책들, 전략들이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테슬라가 지향하는 점도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이 결국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자율주행 시대는 로봇과 이제 같이 연결되고 동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AI가 붙여지는, 결국 이제 융복합이죠. 무슨 뭐 로봇만 떼가지고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 로봇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삼성이 이제 지금 첫 번째로 양산해 가지고 출시를 할 걸로 예상되는 제품이 뭐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이 극도로 지금 정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확실한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거의 가닥 잡히는 게 웨어러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보행을 이제 조금 보조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봇을 조금 가장 먼저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이제 각 특허라든지 FDA 이제 승인 같은 절차들을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가닥 잡혔다 보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 보시면, 이제 보행 보조 또 근육 강화 목적의 웨어러블 로봇. 이게 이름이 잼스로 나올지, 뭐 이제 프로젝트 명은 EX1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보핏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로봇을 이제 먼저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내로 보조 기구 로봇 EX1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이 EX1은 노인의 운동을 돕는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로봇 사업은 삼성전자 신성장 동력이며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삼성자가 갑자기 뭐 일시적으로 갑자기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10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년마다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아마 내놓게 될 겁니다.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는 최근 한 3, 4년 정도 CES에서 보여줬던 그런 로봇들을 차례차례 이제 할 건데요. 이제 다 이제 서비스로 보시죠. 올해 안에 이제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해서 시니어 케어 등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이제 로봇 사업 팀으로 이제 격상을 했고, 또 상표권, 또 기술 특허를 다수 등록했죠. 뭐 이때마다 이제 뭐 기사화 됐었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만 등록한 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록청에 삼성봇 상표권을 등록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또 운동 보조 장치 관련된 기술 특허도 다수 출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운동 보조 장치 및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특허를 냈고요. 지난해 3분기에는 로봇 관련 특허만 69개를 출원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기업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삼성의 행보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용 요 로봇은 이런 거예요. 힘을 적게 줘도 굉장히 보행 속도를 높여주는, 걸을 때 24% 정도 힘을 보조해서 보행 속도를 14% 높여준다. 미국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참전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장애라든지 뭔가 좀 그런 환자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출품해가지고 팔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뭐 이런 의료용뿐이 아니라 삼성봇케어라고 해서 실버 세대 같은 돌봄이 좀 필요한 사용자들의 일생을 함께하는 로봇, 이런 것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결국 이제 뭐 당뇨 환자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깜빡깜빡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건강을 측정해 주는 것은 물론 이 권한을 가진 가족, 주치의 등이 원격으로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알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저기 다른 지방에 이제 뭐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부모님들 이렇게 로봇 한 대 놔드려 가지고 이런 것들 체크해서 로봇이 또 알려주고 약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거죠. 결국은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가는 거고, 결국은 삼성은 전체적인 어떤 이런 큰 청사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떤 형태의 로봇들을,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은 결국은 그 통신 기반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보도 데이터도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LG라든지 KT라든지 SK라든지 삼성 같은 기업이 이제 유리한 겁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삼성은 또 이제 자체 또 스마트폰 같은 이런 어떤 그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상당히 이제 갖고 있는 기술로 결합시켜 가지고 진보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어떤 내용 중에서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로봇 수요. 결국 이제 이 부분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층 인구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사실 5년, 10년 뒤는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노동력이 감소해요. 노동력이. 우리 인구는 그래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당장 줄어들진 않지만 뭐가 급격하게 줄어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우리가 뽑아서 고용을 해가지고 뭐 식당에서 뭐 데리고 쓰든 그런 인력들인데요. 그런 인력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노동력 감소에 인건비 상승, 결국은 자동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의 성장은 너무나 뚜렷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장을, 이런 시대를 이 대기업들은, 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확실하게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와 흐름은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의 시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업이 여기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볼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집중하고 분석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투자에 있어서 로봇 관련된 투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2차 전지도 들어가겠지만, 바이오 들어가겠지만, 반도체도 들어가야겠지만 로봇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는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은 삼성전자가 680억,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뭐 보합이긴 했지만 360억 정도,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이제 그 다음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좀 보이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 또 SK 바이오팜이 이런 기업이 지금 여기 올라왔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2차전지가 좀 들어왔네요. LNF, 에코프로 BME 470억, 190억. LNF는 사실 이제 오늘 21선 지지를 받고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됐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어떤 가운데서 LNF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JYP 엔터, YG 엔터, SM 엔터 3사가 엄청 강했습니다. JYP 엔터 6%, YG가 3%, SM이 6% 상승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고, 그 외에는 2차 전지 쪽의 기업인데요.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은 사실 사면 안 되죠. 예. WCP는 이제 분리막 회사고요. 신규 상장, 어반 리핑 이런 것들은 저는 제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LB, 비올, 바텍. 오늘 바텍 강세가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거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 강력해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오늘 전개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바이오 종목들의 조금 더 메이저 수급의 집중도가 조금 두드러졌던 흐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쳐보는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요. 시장 안에서 또 강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분석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조금 그래도 강하게 바로 치고 달리는 흐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계속 관심은 필요하고, 또 투자할 종목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1차 랠리에서 좀 소외됐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갖고 있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낼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반도체, 또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다수 분산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분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요.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시장의 전략들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